네, 그 최준문 교수님과 송선미 아나운서가 있는 곳에서 거리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좀 버퍼링이 있었고요. 네, 바로 옆입니다. 네, 다가온 민주당의 미래, 네, 서울시당 청소년기획위원 최정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네, 다가온 민주당의 소원입니다. 서울시당 총선기획위원 한소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민 씨 요즘 아주 바쁘게 활동하고 계시죠? 네, 아주 바쁘게 활동하고 있고요. 오늘 들어오는 길에 그 구준표 머리를 왜 하고 왔냐라는 말을 들었는데 오늘 머리 어떻습니까? 오늘 먼 많이 내신 것 같아요. 네, 다가온 민주당의 미래니까요. 네, 청소년기획위원으로 또 활동하고 있으면서 정책에 대한 고민도 하고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과 청년 정책이든 서민을 위한 정책이든 이렇게 같이 토의를 하다 보니까 공부할 것도 많아서 굉장히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소원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맞습니다. 저도 정민님하고 같이 또 총선기획위원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민분들을 위해서 어떠한 정책이 중요할지 또 많이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종강했어요. 아, 여러분 박수 한번 박수 주시죠. 한번 주세요. 네. 종강은 또 다른 시작이죠. 네. 그쵸. 이맘때쯤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다사다난 아닌가 싶어요. 네. 저는 일치월장? 일초월장이면 2023년이 매주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한 해였나 봐요. 아, 그쵸. 하지만 일요일엔 취하고 월요일엔 장난 아니다. 이런 뜻 아닌가 또 싶은데요. 네, 여러분 그 소원님이 술을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송년회다 보다 이렇게 모임이 많으시잖아요. 여러분들도 모임 많으시죠? 네, 네,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실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이렇게 참고로 술을 못 하다 보니까 모임에 가면은 항상 이렇게 분위기를 띄우고 이렇게 탬버린을 이렇게 흔들고 사는데요. 네. 저희가 그래서 당원이 뽑은 서울시당 2023년 10대 뉴스를 준비를 하다 보니까 정말 다사다난했더라고요. 한 해가요. 맞습니다. 저희가 참여했던 스타 프로젝트도 정말 큰 프로젝트였으니까 한 10위쯤에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지 않을까요? 네. 기대 한번 해볼까요, 우리? 네, 저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진행을 좀 해볼 거고요. 제가 집회를 나가니까 제 이름을 모르세요. 근데 이제 민서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그것만으로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그럼 맞아요? 해주셨나요? 네, 그러면 빨리 진행해 보도록 네, 빨리 하겠습니다. 네. 네. 당원이 뽑은 2023 서울시당 10대 뉴스 10위 9위입니다. 함께 보시죠. 네, 12월 9일은 서울시당 위원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혹시 소원님은 서울시당에 어떤 위원회들이 있다고 알고 계신가요? 신설위원회들이 이번에 굉장히 많이 생겼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소개해 주실까요? 네, 저도 이번에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서울시당에 이렇게 많은 위원회와 활동들이 있는지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10위로 선정된 게 바로 서울시당 신설위원회의 위대한 탄생입니다. 굉장히 다사다난했던 2023년에 서울시당도 정말 열심히 달렸는데요. 시민 곁으로 또 당원 곁으로 더 다가가기 위해서 여러 위원회들이 서울시당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찾아뵈었습니다. 먼저 도시철도위원회가 있죠. 지난해 말에 윤석열 정권 출범과 오세훈 시정으로 정체된 서울시 도시철도 사업 이걸 정상적으로 추진하자 그런 뜻에서 발족한 이제 위원회고요. 서부선 등 6개 노선 지역의 민주당 의원님들 그리고 지자체, 자치단체장, 네, 서울시 시의원분들께서 합심을 해서 도시철도위원회를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남과 강북이 좀 균형적으로 발전을 이루는 그런 미래를 또 저희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바로잡기위원회 네, 맞습니다. 저희가 또 바로잡기위원회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에 토건 사업을 중심으로 퇴보하고 또 시민 참여가 축소되는 등 계속되는 서울시 실정과 이러한 서울시의회 다수당이 되어버리는 국민의힘의 횡포에 맞서서 이런 맞서기 위해서 투쟁 전담 기구 서울시 바로잡기위원회가 발족하여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 현안에 가장 먼저 시 전선에서 활약하는 서울시 바로잡기위원회 2024년도에도 많은 활약을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또 공감위원회라고 있죠. 여러분 공감하실 때 뭐 누르시죠? 좋아요 누르시죠. 네, 다 같이 민서유 좋아요 버튼 다 한 번씩 눌러볼까요? 네, 여기 계신 분들도 유튜브 열어서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공감위원회는 뭐냐? 서울시당이 진정한 약자와 동행을 위해서 구성한 위원회입니다. 올해 2월에 서울시의 25개 자치구 의원들과 25개 자치구 발달장애인 가족들이
정책 협약식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발달장애인분들과 공감을 시작으로 농아인들과의 공감을 통해서 수어 통역 정책도 새로운 협약으로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서울을 만들기 위한 서울시당의 공감위원회 활동 앞으로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9위 계속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위는 서울시당 산하위원회의 활발한 활약입니다. 먼저 서울시당 노인위원회가 지난 1월, 올해 1월에 2023년을 시작하며 민주뿌리위원회로 개칭을 했다고 합니다. 당의 뿌리를 이루는 가치와 정체성을 지켜온 주인공으로서 예우하기 위함인데요. 이름, 네이밍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민주뿌리위원회 잘 바꾼 것 같지 않나요? 네, 잘 바꾼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또 동의를 해주시네요. 그리고 서울시당 청년당원분들의 저력을 맛볼 수 있는 많은 활동들도 있었습니다. 3월에는 서울시당 청년위원회를 주관으로 2023 서울 청년연설대전을 개최했다고 합니다. 2024 총선 대비 당내 청년 인재 발굴 및 정비를 통해서 청년이 주도하는 혁신적인 정치 문화를 조성하고자 개최한 2023 청년연설대전은 민주당 소속 서울 내 49개 지역구별 대표 청년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배경의 지역 그리고 활동, 직업을 경험한 청년들이 자신만의 주제를 갖고 참가해서 큰 울림을 주었다고 합니다. 정민 씨도 많이 참석하지 않으셨나요? 네, 저도 참석했는데 덧붙여서 또 더블루 스피커라는 또 컴퍼티션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때 저는 민소유가 있으니까요. 네, 더블루 스피커보다는 민소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더블루 스피커에서도 나름대로 노력을 했었던 많은 청년분들의 네, 땀이 또 기억나는 2023년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서울시당의 대학생위원회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소셜 체인저스 활동을 통해서 기존의 학생들만 받던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을 학부모까지 확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한 정순신 방지 조례를 제안을 해서 지난 5월 서울시 본회의를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6월이죠. 더불어민주당 청년대변인 오디션 더블루 스피커에 참여한 또 우리 정민님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우리 서울시당 대학생위원회 최민석 수석 대변인이 최종 1위로 선발되어 당 대변인으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제대로 견제하고 청년의 목소리가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최 대변인의 수상 소감처럼 앞으로 많은 활약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민석 대변인과 제가 같이 면접을 봤었어요. 아. 네. 우승자와. 네, 미석 씨 잘 보고 계시죠? 네, 우리 또 페이스북 친구잖아요. 네,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여러분들 댓글이랑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댓글에 곰젤리님께서 최정민 멋있다 이렇게 달아주셔가지고 네, 잠깐 죄송합니다. 여기 앞에 너무 표정이 안 좋아지셔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정말 전해드리기 좀 안타까운 소식이긴 한데 올해 전국 곳곳에서 세입자분들을 두려움에 떨게 한 빌라왕 전세 사기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네, 서울시당에서 또 을지로위원회가 전세 사기 피해자 간담회를 통해서 특별법으로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들을 피해 당사자들과 소통을 통해서 파악하고요. 또 해결 방법에 대해서 또 함께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도 많은 피해자분들이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시는 만큼 조속한 보완 입법 그리고 추후에 또 이렇게 개선될 수 있는 여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10개 뉴스 중에 2개밖에 진행을 안 했거든요. 근데 벌써 숨이 벅차요. 네, 아니 저는 숨이 벅찬 것보다 앞에 이동영 작가님이 계셔가지고 너무 이렇게 매서운 눈빛이 느껴져가지고 숨도 벅차고. 죄송합니다. 네, 눈빛도 매섭고. 작가님 가끔 제가 이동현 작가님이 꿈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구독자 늘겠어요? 이런 약간 그런 멘트를 하셨어요. 그게 이제 네, 오늘 디올 가방을 가져오셨는데 네, 어느 분을 이렇게 연결짓는 오브제가 아닌가 여러 네, 혹시 그거 돌려줄 거는 아니시죠, 작가님? 협찬 혹시? 예. 내돈내산이시라고 내돈내산. 네, 정민 씨, 저희 2개 지금 진행했는데요. 네네. 이러한 뉴스들 중에 어떤 활동이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저는 무엇보다도 전세 피해 사기에 대한 뉴스가 가장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또 이제 국토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72%가 2030 청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가요? 네, 이건 청년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보니까 저도 같은 청년으로서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네. 네, 조속한 조치가 또 이루어져야 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뉴스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원이 뽑은 2023년 서울시당 10대 뉴스 8위 함께 보시죠.
네, 8위는 용산구 의원의 전격 귀순입니다. 전격 귀순 어떤 말인가 싶으실 텐데요. 바로 지난 10월 국민의힘 김선영 용산구 의원이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이제는 용산 구민분들을 지키기 위해서 입당을 했다고 합니다. 김선영 의원은 작년 지방선거에서 변화의 신호탄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구민만 바라보기 위해 국민의힘 소속의 구의원으로 출마하고 당선이 되었는데요. 그동안 쉴 새 없이 구민분들과 함께 소통하며 의정활동에 전념을 했으나 그만 12국 이태원 사태가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용산구청장은 할로윈 대책회의를 했다고 진술했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도 없었고 사죄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고 누구 하나 유족에게 사죄의 마음을 전하지 않은 이런 비통한 상황 속에서 용산구 주민분들을 위해 열심히 뛰고자 했던 김선영 의원은 절망 속에서 정치 인생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더불어민주당 동료 의원에게 힘을 얻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결국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게 됐습니다.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지역 구민을 위해 열심히 뛰어주시기를 많은 분들께서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태원 12구 참사가 어느새 1년이 지났는데요. 네. 그 이후에도 국민의힘은 책임은 지지 않고 뻔뻔한 태도를 지속적으로 보여왔잖아요. 이 나라를, 이 정부를 믿고 살아가도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서원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특히나 오세훈 시장의 태도가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저희 민소유 방송에서도 한번 다뤘었는데요. 유족분들에게 굉장히 여러 번 또 만남을 이루어 가려고 했지만 만나지 못하였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게 아니었거든요. 굉장히 또 국민분들을 우롱하는 그런 행태가 아닌가 굉장히 답답한 마음입니다. 네, 너무 우롱하셔서 이렇게 우롱차 한 잔 제공해 드리고 싶네요. 네, 죄송합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뉴스. 관객석에서 와 이러셨거든요. 근데 이동영 작가님 웃으셨어요.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뉴스는 제가 전해드립니다. 당원이 뽑은 2023 서울시당 10대 뉴스 7위. 네, 서울특별시당 총선기획단이 출범했습니다. 이름하여 2024 총선 서울기획단인데요.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22년에 3월 대통령 선거, 그리고 22년 6월 지방선거까지 서울에서 민주당은 시민들의 지지를 얻지 못했는데요. 그런 만큼 내년에 서울에서 시민들이 어떤 선택을 해주실지가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서울 시민들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는 민주당만의 총선 전략이 필요하겠죠. 네, 서울 시민에게 필요한 정책을 제시하기 위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당 총선기획단은요, 김영우 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께서 단장을 겸직하고 계시고요. 김민석, 나민순, 오기영, 이해식, 정태호, 천준호 현직 서울시의 국회의원들과 송재혁, 복량순 서울특별시 의원, 정재호 구의원 및 외부 전문가, 그리고 청년, 여성 서울시당 당직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잘 알고 있냐면요, 청년 당원을 대표해서 저기 앉아 계신 또 민주서울 네트워크 김세리 위원장님, 그리고 저 최정민과 한소원, 네, 양도 총선 기획단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죠. 네, 저희 총선기획단은 심층적인 논의를 거쳐서 약 12개 정도의 맞춤형 공약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 제1호 공약은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당 주 5일 밥상인데요. 동장군 기승에 유독 추운 겨울입니다. 경로당을 뭐라고요? 동장군이 기승을 부리는 그런 추운 겨울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동장군이 기승을 부리는 유독 좋은 겨울이죠. 네, 경로당을 찾는 많은 어르신 분들께서 따뜻한 진지를 드실 수 있도록 서울 지역 경로당 주 5일 점심밥상 지원 법안 본회의 통과될 수 있도록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원 양이 아나운서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발음을 더듬는 거를 처음 봤거든요. 동장군 기승에 동장군 기승. 굉장히 너무 오래간만에 말하는 단어예요. 네, 익숙치 너무 않네요. 인간적인 모습. 네, 좋습니다. 저도 이날 소감을 발표를 했었어요. 기자회견을 했을 때요. 그날 발표한 내용 중에서 서민과 청년의 삶이 벼랑 끝에 있고 그리고 중꺾마도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일과 학업을 병행하면서 제가 브랜드 마케터로 활동하면서 인정을 받고 있었는데 그때쯤에 이제 박사 과정을 끝냈고 이제는 쌓여 있는 학자금 대출이 걱정이다. 하지만 멋진 나보다 더 나은 우리가 되기 위해서 총선 기획단에 합류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그 서민과 청년의 삶이 반영이 되는 그런 총선기획단으로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뭐 그 마음에는 변함이 없고요. 네, 여러분들의 삶이 정책으로 반영이 되는 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네, 저도 굉장히 또 기획위원으로서 서울 시민분들의 품속으로 여의도의 문법을 벗어나서 여러분들께 달려가는 그런 기획위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박수를 또.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또 진행을 해볼까요? 당원들이 뽑은 2023 서울시당 10대 뉴스 6위 함께 보시죠. 당원들이 뽑은 뉴스 6위는 서울시당 유튜브 개설 민서유 개국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저희 민서유. 올 초였죠. 1월 13일 당원분들과의 소통을 위해 서울 곳곳에 민주당원분들의 세계를 속속들이 보여주는 채널이 되겠다는 야심찬 포부로 민주당 서울시당 유튜브 아닙니다. 민주당 서울시당 유니버스의 앞글자를 따서 민서유를 개국을 했습니다. 개국 토크쇼 당일 유튜브 동시 접속자 7,000명 그리고 구독자 6,200명을 기록을 했는데요. 그리고 저희 사실 여기 대본에는 오늘 3만 명을 조금 못 미쳐서 오늘 굉장히 또 넘겨주십사 부탁을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넘었습니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저희 김영호 위원장님께서도 그렇고 많은 분들께서 오랫동안 소원하셨던 부분인데 저희 드디어 3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네, 제가 서울시당 총선기획단 회의 때 김영우 의원님한테 의원님 이거는 사과 영상을 찍으셔야 된다. 유튜브를 너무 만만하게 보고 50만을 제시하셨었잖아요. 그래서 근데 3만을 넘지 못했다. 이건 사과 방송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나마 이제 3만이 넘어서 굉장히 뿌듯해하실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날 첫 1월 달에 김영우 위원장님께서 2024년도 총선 전까지 50만 구독자를 확보하겠다고 하셨었는데 얼마 전 최진봉의 정치수다에 나오셔서 목표치를 10만으로 수정하시겠다고 확보하시겠다 좀 낮추셨더라고요. 그러면서 3만 돌파를 부탁을 하셨는데 정말 3만의 벽에 여러분들께서 한 방에 돌파를 해주셨습니다. 네, 하지만 여러분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민서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 1년 동안 민서유에서는 정규방송, 최진봉의 정치수다, 정치토크쇼, 그리고 민서유 스타 프로젝트 등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였고요. 정치와 재미까지 저희 놓치지 않으려고 많은 노력했습니다. 시즌1은 정치 토크쇼로서 박주민 의원님과 송소미 아나운서가 진행을 했었고요. 시즌2는 저 최진봉의 정치수다로 17회를 끝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2024년도 민서유 또 어떠한 콘텐츠들로 여러분들께 찾아갈지 모르니까요. 유튜브 구독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특히 민서유 같은 경우는 저희도 출연을 했었잖아요. 네. 그때 돌이켜 보면은 소원님은 어떠세요? 네, 이렇게 많은 시민분들과 함께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소통을 하고 쌍방향 소통을 된다는 것이 굉장히 인상이 깊었고요. 네. 또 서울시의 많은 현안들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됐고 또 국민의힘 쪽에 그러한 또 행태들을 보면서 많이 분노도 했었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저희 녹화했던 생방했던 거 다시 찾아보고 그러세요? 그럼요. 모니터링 해보죠. 민망하지 않으세요? 저도 민망해서 사실 좀 보기가 이렇게 흐릿는 하고 보고 있습니다. 저 혼자 거기서 성대모사를 했던 파트가 있는데 자꾸 그거를 편집해가지고 저한테 보내는 친구가 있어요. 네, 오늘도 혹시 성대모사 좀 이따 한번 기대해봐도 되나요? 알겠습니다. 준비를 한번. 네,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네네. 어느새 저희가 반을 넘겼네요. 이번에 4위, 5위, 6위 한꺼번에 저희가 공개할 텐데요. 당원이 직접 뽑은 2023 서울시당 10대 뉴스 4, 5, 4, 3입니다. 네. 네. 소화제 하나 먹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답답한 뉴스들이 5위, 4위, 3위에 랭크가 됐습니다. 먼저 5위를 살펴볼게요. 윤석열 정권 폭정저지 민주주의 회복 촛불 문화제입니다. 윤석열 정권 폭정저지 민주주의 회복 촛불 문화제는요. 9월 1일에 시작해서 총 7차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8월 31일부터는 이재명 대표님이 단식 투쟁에 들어가셨죠. 무기한으로 또 들어가신 거라서 더 마음이 아팠는데요.
아직도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동과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더욱더 악화되고 있는 듯해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024년에도요. 촛불을 들어야 할 일이 있다면 언제든지 행동할 거고 또 국민의 안녕을 위해서 맞서 싸우겠습니다. 네. 네. 이어서 4위는 8월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서울 양평 고속도로 게이트 국정조사 촉구 결의 대회입니다. 이날 비가 많이 왔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김명호 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 강득구 민주당 의원 등을 비롯해 민주당 지지자 약 4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 168명이 전원 제출한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 대통령 처가의회 특혜 의혹 국정조사 요구서에 대한 답변은 4개월이 넘도록 아직도 묵묵부답입니다. 네,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죠. 국정감사 등을 통해 종점 변경 관련 대통령 직 인수위 개입 정황이 드러나고 국토교통부의 해명과 자료에도 왜곡, 과장이 있었음이 확인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수면 위로 올라온 지 7개월이 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진전된 게 없습니다. 굉장히 답답하죠. 국민의힘에서는 특검, 국조 대상이 아니라고 고수를 하면서 불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해를 넘기고 말겠죠. 또 24년도가 다가올 텐데요.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조속히 절차대로 진행하고 여러분들께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3위는요.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서명 운동본부 발대식입니다. 지난 6월에 서울시당 위원장 김용우 의원을 비롯해서 정청래, 서영교, 장경태 의원식, 조수진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참여해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규탄하는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8월에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대책이 차량 순회 홍보전을 했고요.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철회 촉구 촛불 집회도 갖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납작 엎드린 굴욕 외교도 모자라서 포주기 외교까지 도대체 어느 나라 국민을 위한 정부인지 이 정권을 언제까지 봐야 하는지 굉장히 답답한 마음인데요.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같은 심정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많이 화가 나고 많이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정민 씨는 이 중에서 가장 화가 나는 뉴스는 어떤 거였나요? 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함에 있어서 그 IAEA의 보고서만 보고 그냥 묵인한 점이 가장 속이 터지더라고요. 또 제가 해산물을 좋아하다 보니까 같이 가족들과 회를 먹거나 그리고 뭐 스시를 먹는다거나 그리고 탕 좋아하시죠? 이렇게 추운 날에는 또 탕 종류를 많이 드시는데 국물을 내는데 또 해산물, 멸치, 다시다 이런 거 꼭 들어가잖아요. 그쵸. 되게 어머님들이 굉장히 고개를 많이 끄덕이고 계신데요. 그 국물 하나 제대로 마음 놓고 떠먹지 못하는 세상이 오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정말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네, 우리 국민의 밥상이 그리고 우리 아이의 밥상이 위협받는 그런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답답하고 화가 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서울시당 10대 뉴스 2위와 1위만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두고두고 한번 해주실래요, 여러분? 당원이 뽑은 2023 서울시당 10대 뉴스 2위입니다. 함께 보시죠. 네, 당원들이 뽑은 2023 서울시당 10대 뉴스 2위는 네, 여기도 많이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권리당원협의체 민선의 발족이 차지를 했습니다. 저기서 1등 해야 되는데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1등 할 줄 알았는데 2등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민선회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월 뜨거운 관심 속에 모집이 되었고 3월에 발대식을 시작으로 그 시작을 알렸습니다. 서울시당이 전국 17개 시도당 최초로 권리당원의 당무 참여와 자치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야심차게 구성한 협의체인데요. 12월 현재 563명의 당원이 독서 모임과 서울 둘레길 트레킹과 같은 소모임부터 민주당 집회 참석, 황희두 작가와 박시영 대표님 등을 초대를 하셔서 또 진행한 북콘서트와 특강, 핵심 당원 교육 연수 등 당원이 직접 기획하고 제안한 활동들을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매월 정기적인 설문조사로 당원분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서 서울시당에 전달을 하고 또한 권리당원과 서울시당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민선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잠시 후에 위원장님께서 직접 나와서 소개해 주시겠다고 합니다. 추가 모집도 또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더욱더 많은 당원 여러분들과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하니 관심 있는 분들 많이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김세리 위원장님이 올해 연차뿐만 아니라 내년까지 끌어서 또 연끌 아닌 연끌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는 연끌 아니라 연끌, 내년까지 끌어서 쓰신다고 합니다. 네, 바쁜 일상 속에서 민주당에 대한 애정으로 함께하는 민선회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네, 그 민선회가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능동적인 집합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원들 한 분 한 분의 열정도 대단하던데 다양한 아이디어도 많이 제시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맞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 컨셉도 민선회에서 또 제안을 주셨고요. 또 많은 분들께서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민선회 회원분들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오늘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또 국회까지 달려와 주셨습니다. 민선회 당원의 이 열정은 너무 추위 뜨거운데요? 따위는 그냥 뚫어버린다 이런 거죠. 덕분에 이 공간이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정말 덥네요. 갑자기. 더우세요? 아니, 벗으실래요? 제가 덥네 하니까 송소미 아나운서가 비웃으시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영예 맞겠죠? 네, 영예의 1위는 어떤 뉴스인지 공개해 보겠습니다. 당원이 뽑은 2023 서울시당 10대 뉴스 몇 위요? 몇 위? 네, 1위. 네, 박수 한번 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예상하고 계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저도 이 뉴스를 너무나도 기다렸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압도적인 승리가 바로 우리 당원들이 직접 뽑아주신 뉴스 탑10 1위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사실 2위가 민선회 발족이었다고 해서 또 많은 분들께서 또 아쉬워하셨는데 네. 저기 1위 인정이라고 적어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1위 인정. 네, 저도 당원님 인정입니다. 네. 빨리 할게요. 네, 진행해 주세요. 미니 총선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했던 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여러모로 의미가 남달랐는데요. 이 치열한 전투에서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후보가요. 국민의힘 김모 후보를 17.15%포인트가 넘는 득표차로 떠돌리면서 당당히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여러 말이 필요 없죠. 이 선거의 결과는 정치의 복원 그리고 그야말로 열망의 증표가 아닐까 생각하고요. 또 특별히 우리 서울시당의 그 이기호 정책실장님께서 그 선거에 또 제일 선봉에서 이렇게 정말 뛰시면서 밤낮으로 많은 고생을 해주셨습니다. 네, 진두주의를 하시면서 또 그 강서구청장 선거 캠프에 또 F4가 있다는 얘기가 또 후문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저희 또 민주당 아니 자기야 왜 안 받아줘? 당원 당직자분들뿐만 아니라 사실 강서구청장의 이 선거를 위해서 또 강서 구민 여러분들 그리고 많은 국민 여러분들 그리고 민주당원분들의 모든 염원이 또 합쳐져서요 이렇게 저희가 큰 승리를 거머쥘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한소원 양은 인정하지 않은 F4 선거 운동원 분들 저는 인정합니다. 네. 네, 당원들이 직접 뽑은 서울시당 올해 뉴스 베스트 10 어떻게 보셨나요? 네, 사실 저는 베스트 20이나 30을 뽑을 수도 있을 정도로 많은 활동이 또 진행이 되었었고 많은 행동을 해왔었던 또 서울시당이잖아요. 2024년도에도 국민을 위한 정책 실현을 위해 거침없이 싸우고 또 말하고 행동할 것을 여러분들께 약속을 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 방청 신청을 받을 때 민소위에 바라는 점들을 이렇게 받았어요. 기억나시죠, 다들? 네, 다 적어주셨을 거예요. 네, 오래전이라 기억이 안 나실 수도 그 있지만 댓글을 살짝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당내 정책을 위해 계속 소리 내어주세요. 이런 댓글도 있었고요. 그리고 윤석열 탄핵시켜서 총선과 대통령 보궐선거 합시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소원님이 하나 읽어주실까요? 맞습니다.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고 남은 시간 동안 혁신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 방청 신청 80명은 좀 부족하지 않나요? 라는 댓글도 있었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 와주셨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지방에 있어서 너무 아쉽다 이런 얘기도 있으셨고요. 국민들만 바라보기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지금 또 라이브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댓글 있는데 댓글도 댓글도 한번 읽어주세요. 네, 읽어드리겠습니다. 강서구청장 엄지척이다. 그리고 우리 한소연님이 카메라에 잡히니까 예쁘시다. 감사합니다. 차분한 목소리로 잘 하고 계시다. 그리고 이동영 작가님 디올백 왜 사셨냐?
누구한테 받은 거 아니시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네, 댓글 많이 올려주세요. 저희가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소모임이나 이런 것도 참여를 많이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그럼 여기에서 최주봉 교수님과 송소미 아나운서에게 마이크를 넘겨보겠습니다. 여러분 10대 뉴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